미국이 이렇게 AI 산업의 주도권을 특히 챗GPT를 통해서 지금 제일 앞에서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 선수인데요. 예. 그 위치에 오르게 되는 결정적인 그 계기가 뭐라고 보세요? 사실 도덕적이고 성실해도 실패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시 재도전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네. 실리콘밸리에서는 한 번 실패하더라도 다른 하자가 없다면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받거든요. 네. 그 이유는 한 번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공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한 번 실패하면 신용불량자로 취급받아가지고 네. 다시는 재기하지 못합니다. 경험이 축적이 되지 않는 겁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성공하는 이유는 한 개인의 실패 경험을 사회적인 자산화를 하는구나. 그래서 몇 번 실패해서 한 100원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 1,000원, 10,000원을 버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만들게 되는 거죠. 기술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도 우리 넣었거든요.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전력이라든가 예. 지금 이런 AI 산업 같은 걸 하려고 하면 전력도 좀 필요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전까지 늘린다는 말을 들었는데 얼마나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원전도 바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저는 미국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대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상이 바뀌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정책도 바뀌고 이념도 거기에 따라서 발전하고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점들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깎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 있는 이 AI 산업을 끌고 가는 인물들이 이제 여기 칠판에 있는 샘 알트만하고 일론 머스크 같은 분들인데 이분들은 혹시 내 학교 시절 때 만나셨어요? 제 동문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제 동문입니다. 아이 대선배이시고. 예. 그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뵀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서의 학맥하고는 정말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미국에서는 학맥이 중요하다. 그 이유가 아마도 우리나라는 좁으니까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들을 가깝게 만날 수 있는데 미국은 워낙 넓은 나라라서 같은 학교를 다니는 사람 만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밀감이 더하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 제 동문을 만나게 되면은 충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협상을 잘할 수 있다. 저도 서울대에서 공부 좀 했었는데 의원님은 우리 의원님의 이제 동문들이 미국에서 정권을 잡은 상황인데 물론 병가는 좀 약간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의원님 보기엔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세요? 예, 저는 사실은 기업가들이 이렇게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가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하고 전략을 제대로 잘 세우고 마케팅이라든지 파이낸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정치를 하게 되면 그만큼 그 국가의 경쟁력이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대표적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도 기업가 출신이고 그 다음에 또 부통령보다 더 스포트라이트 받는 사람이 부통령보다도 훨씬 더 스포트라이트 받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기업가 출신의 정치인이 너무나 적은 게 우리나라 경쟁력을 깎아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AI 산업을 가지고 주도권으로 막 달려가고 있지만 또 뒤에서 그러니까 발목을 잡은 기업이 있어요. 이제 딥시크 중국의 지원으로 나왔다는 그 회사인데요. 중국의 지금 AI 산업의 수준을 어떻게 보세요? 중국 사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딥시크가 사실 세계적으로 충격을 준 이유도 하드웨어 성능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수출을 차단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새로운 기술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이거는 한국에도 굉장히 희망적인 그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한국도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드웨어 쪽에서 다른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된 그 소프트웨어 기술로 이걸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딥시크를 개발했던 사람이 이제 미국에 있는 중국 사람 아니고 그냥 예, 중국에서 공부하고 일했던 사람이에요. 토종 중국인이에요. 예. 중국이 이렇게 AI에다가 엄청나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건 당연한 것이 이제는 AI가 모든 경제 분야를 다 침투를 해서 발전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의학도 그리고 법학도 그리고 또 파이낸스도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가능하고 이제 아시다시피 딥시크는 오픈 소스잖아요. 공개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미국에 했던 개발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개발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왜 공개하는 거예요? 비밀을 왜 알려준다고 생각하세요? 이 오픈 소스가 장점이 뭐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자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또 공개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놔두기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미국에 있는 그냥 일종의 클로즈드 그러니까 이렇게 비공개된 그런 소스보다 훨씬 더 성능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비교를 하면 어떤 상황이에요? 양쪽으로 이렇게 미 vs 중국 하면 AI 산업으로서 지금으로서는 미국이 그래도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허 같은 거를 보면은 특허를 세상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고 중국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블록체인 특허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오. 그런 식으로 절대로 중국이 만만한 나라가 아닌 거죠. 중국은 1800조를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그것 때문에 긴장을 해서 이거를 더 많이 늘려야 되겠다. 좀 더 많은 그 사기업들을 여기에 끌어들여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학기술에서 세계 최첨단의 기술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소련과 미국이 싸울 때는 원자탄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걸로 경쟁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이걸로 바뀐 겁니다.